다음은 안구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안구 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주시 안정화와 주시 이동입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이 초점이라는 것은 레티나의 포비아의 상을 정확하게 맺히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한 반사 조절 요소에는 첫 번째, 이렇게 한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수정체의 두께를 조정해야 되겠죠. 세 번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야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구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무스 퍼슈이트 아이 무브먼트, 원활 추적 안구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사물을 타겟을 보았다라고 하면 그 사물이 레티나의 포비아에 정확히 맺히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새는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 새를 계속 바라보려고 하면 그리고 이 상을 계속해서 레티나의 포비아에 맺히게 하려고 하면 이 안구가 이 새를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안구가 하나의 사물을 쫓아가는 것을 원활 추적 안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내용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주얼 코텍스, 레티나의 인포메이션, 어떤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드와 다이렉션, 즉 얘는 움직이는 사물이니까 스피드와 방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 움직임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타겟, 새가 되겠죠. 이것에 대한 이미지는 어디에 투사가 된다고요? 비주얼 콜텍스에 투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론탈 아이 필드가 브로드만 8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프론탈 아이 필드는 정보를 받는데요. 어떤 정보를 받아요? 어디서부터? 비주얼 콜텍스로부터. 그리고 그 정보는 어디로 투사가 된대요? 오큘로모터 뉴클레이. 오큘로모터 뉴클레이는 그 뇌신경 몇 번 핵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은 3번 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무스 퍼슈이트 아이 무브먼트를 이 기전에 의해서 유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전에 대해서는 전전기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스 퍼슈이트 아이 무브먼트의 기능은 무엇이냐? To maintain the target image를 어디에? 포비아의 근처에 유지시키는 것이 기능이 되겠고, 그리고 자극은 이미지 on object movement across the retina. 레티나를 가로지르는 움직이는 사물의 이미지가 자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벨로시티는 평균 30디그리 per second, 초당 30디그리니까요. 좀 늦은 편입니다. 이건 느려요. 뭐하고 상대적으로 느리냐면 뒤에 가서 설명하게 될 이 사카딕 아이 무브먼트에 비해서 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사카딕 아이 무브먼트 신속안구 운동인데요. 기능을 살펴보면 그 to rapidly place, 즉 빠르게 재위치시키는 거다. 무엇을? 사물을. 어떤 사물을? interest, 관심 있는 사물을 어디에다가? 중심 원목에다가. 벨로시티를 보면 초당 400디그리니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 요걸 볼까요? 사카딕 아이 무브먼트는 임의의 한 지점에서 임의의 한 지점으로 눈동자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아까 퍼슈이트 아이 무브먼트에서는 이미 상이 맺혀 있는 상태에서 이 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에 반해서 이 사카딕 아이 무브먼트는 이미 한 점에서 내가 바라보고 싶어하는 이 타겟으로 눈동자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소리가 쾅 하고 들린다. 그럼 다른 곳에 쳐다보고 있다가 소리 나는 쪽으로 확 돌아보겠죠. 또는 타자가 야구공을 딱 쳤을 때 야구공의 방향으로 빨리 지나가니까 야구공이 눈을 획 돌리게 되겠죠. 이 작용은 슈페리어 컬리큘러스, 위 둔덕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타겟 이미지와 포비아가 있죠. 얘가 지금 떨어져 있죠. 타겟이 안 맞다는 게 거죠. 그래서 타겟 이미지가 매핑된다. 어디에? 슈페리어 컬리큘러스에 1차적으로 매핑이 되고, 두 번째 스티뮬레이션 오브 슈페리어 컬리큘러스가 프론탈 아이 필드에 의해서 이 자극이 되는데, 그 자극된 것이
눈을 어디로 이동시키느냐? 포비아의 타겟 이미지를 위치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시선이 따라가는데 이제 그 중간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타겟이 포비아에 상이 맺히지 않았죠. 끝에 가서 이제 포비아하고 상이 일치가 됐죠. 그래서 사카딕 아이 무브먼트는 이 타겟이 이미지가 포비아에 이렇게 매핑이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젠시 아이 무브먼트, 이항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운동은 두 개의 안구가 이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안구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안구의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콘주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버젠시 아이 무브먼트는 콘버전시와 디버전시로 나누는데요. 컨버전시는 이렇게 눈이 모아져 있는 것, 디버전시는 눈이 벌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그림은 컨버전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 두 개의 안구가 타겟을 향해 있는데 정확히 레티나의 포비아에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레티날 디스페러리티 앤드 레티날 블러. 이 디스페러리티라든지 블러라고 하는 것은 디포커스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페러리티라는 것은 이쪽은 포비아에 정확히 상이 맺혔는데 이쪽은 안 맺혀 있는 그런 불균형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블러라고 하는 것은 약간 흐릿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디포커스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언제 발생이 되냐면요. 두 개의 사물의 이미지가 정확하게 레티날 에어리어에 코리스판딩이 되지 않게 떨어졌을 때 이런 그 디포컨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디포컨식이 나타났으니까 포컨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포컨시드에 대한 대안으로 이 버젠시 무브먼트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포비아에 정확하게 타겟의 이미지가 맞춰졌죠. 그래서 버젠시 무브먼트는 발생을 합니다. 언제? 자극, 레티날 디서피리티와 레티날 블러의 어떤 자극에 상응해서 발생하는 것이 버젠시 무브먼트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정렬시키는 겁니다. 비주얼 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바이포비알 픽세이션, 양쪽의 포비알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자극은 레티날 디서페러리티와 레티날 블러, 그래서 불균형과 즉 디포커시 된 것이 자극이 되겠고요. 이 벨로시티는 초당 20디그리니까 굉장히 느리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다음은 베스티뷸라 아이 무브먼트, 안뜰 안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뜰 안구 운동에 대한 반사 기전은 안뜰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개념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타겟을 향해서 눈동자가 버젠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개를 돌리면 그 타겟의 방향으로 계속 눈동자는 향해 있게 됩니다. 이럴 때가 언제냐면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간판을 볼 때, 옆에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걸어갈 때, 또는 흔들리는 차 안이나 배 안에서 독서를 할 때, 이럴 때 이런 안뜰 안구 반사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의 회전이 왼쪽으로 될 때 안구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고, 이때 느린 안구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이것을 쳐다볼 수 없을 때는 안구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럴 적에는 신속 안구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베스티뷸라 아이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시선을 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계속해서 그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능입니다. To maintain eye position with respect to change in head and body position. 헤드와 바지 포지션이 이 변화되는 데에 상응해서 그 아이
포지션을 유지하기 하는 것이 기능이 되고요. 자극은 자세나 머리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벨로시티는 초당 300디그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retinal image is maintained by compensatory eye movement that counteracts the effects of head movement. 즉, 레티날 이미지는 이 머리의 움직임의 효과를 상쇄하는 이 보상적인 아이 움직임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이 여기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When head movement occurred, 헤드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컴펜세토리 보상적인 아이 움직임이 자극이 된다. 뭐에 의해서? sensory signal from the vestibular system, visual system, the somatosensory system.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비주얼 베스티블라 시스템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그림의 출처는 다음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학생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